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작은 돈을 소중하게 잘 모아야 큰 돈을 모으지, 월급 몇 푼 얼마 안 된다, 이 생각으로 사는 사람 치고 돈 모은 사람 못 봤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작은 돈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작은 돈, 특히나 서민분들, 월급이 많지 않은 분들은 몇백원, 몇천원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월급 적은 사람들, 대다수 월급이 많지 않아요. 300 이하에 받는 분들 많을 겁니다. 300 이하면 사실 그렇게 많은 월급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월급까지 어떻게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아야 뾰족한 수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월급이 적을수록 돈을 못 모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월급 적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안 써야 되니까. 안 쓰거나 아니면 최대한 절약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월급이 적은 사람이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뭐 고인 연봉자도 있는데 고인 연봉자가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분들이 제 방송 왜 보는 거예요? 자극받기 위해서, 아니면 어떻게라도 돈 모을 수 있는 노하우를 좀 배우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가 부자가 된다, 성공한다, 이런 건 거리가 멉니다. 전 늘상 얘기하죠. 본인이 성공하고 싶다, 아니면 경제 자유를 누리고 싶다, 그러면 다른 채널 가면 된다고. 근데 그런 채널 가서 본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아요. 저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성공이네, 뭐 부자네, 경제적 차이네, 이런 운운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치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평생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살면서 뭔가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발생하는 이벤트는 뭐 로또 같은 거죠. 로또 걸린 사람 누가 있겠냐고. 그러면 자기가 가진 이제 월급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돈 모아 살아야 됩니다. 이 돈 가지고 마음에 안 들고 불평만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어. 이 일이라도 해야 뭐 어떻게 먹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월급이 많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작은 돈을 아껴야 돼. 작은 돈을. 근데 제가 보통 사람들의 삶을 좀 여실하게 지켜본 결과 오히려 작은 돈을 많이 씁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 하나 뭔지 아세요? 큰 소비들은 과소비 생각을 해요. 큰 소비, 명품이나 아니면 이제 여행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은 과소비 생각을 해요. 왜냐? 눈에 보이는 큰 소비니까. 근데 짜잘한 소비는 과소비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싼 걸 많이 산다거나 인터넷 쇼핑 많이 한다거나 배달음식 먹는 거, 이런 거는 과소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도 반복해서 자주 하게 되면 과소비입니다. 사람들이 과소비라는 인지를 잘못하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과소비는요, 쓸데없는 거 많이 사면 과소비입니다. 아무리 싼 걸 사더라도 나한테 필요하지 않고 너무 많이 사면 과소비예요. 그렇게 따지면 대다수가 과소비하는 겁니다. 절대다수가.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 같은 거 많이 하죠. 쿠팡이나 아니면 이제 실버인가 뭐 G마켓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당장 쓸 것도 아닌데 많이 사잖아요. 많이 싸면 이득이 돼서 많이 사잖아요. 그것도 과소비야.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한 번씩 사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귀찮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귀찮으니까 한 번 사면, 많이 사면 이득이다. 이득 아니에요 이게. 용 장 보는 거 노하우는 어떤 건지 아세요? 한복이 많이 쟁여놓는 게 아니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약이에요. 자주 왔다 갔다. 사람들이 근데 요즘에 보면 걷는 거 싫어하고 왔다 갔다 거 싫어하다 보니까 한 번 사면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사면 많이 샀는데 문제는 많이 사놓고 안 먹고 버린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아니면 안 써놓고 짬바 놓는다거나 이런 거 정말 많아요. 그럼 이것도 낭비예요, 낭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게 버는 사람은 한 번에 많이 사면 안 돼. 필요할 때 그때그때 맞춰서 사면 됩니다. 없으면 또 장 보러 가면 돼. 음식 같은 경우에 1인 가구 사시는 분도 있으면 장 볼 때 있잖아요. 많이 사면 안 돼요. 반찬 금방 눅눅해지거든요. 그러면 딱 먹을 만큼만 사가지고 3일 만에 다 치우고 또 가서 또 사오면 돼. 귀찮긴 하겠지. 근데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혼자 사는 분들은 잔반을 남기면 안 돼. 짬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안 먹으면 다 음식물 쓰레기 되잖아요. 한 번에 많이 샀는데 냉장고에 짬바가 났는데 안 먹어가지고 짬바가 나서 이제 오래 지나고 내가 냉장고 문 열었더니 냄새가 심하게 나. 그럼 버려야 돼. 근데 버리는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우 꼭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짜잘한 낭비부터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살 때도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싼 거 알아봐야 돼, 싼 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마트, 동네 할인마트 같은 게 있죠. 그런 마트를 한 3군데 정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사는 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통 동네마다 식자재 마트가 한 군데 있을 겁니다. 식자재 마트 하나 알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할인마트 한 2개, 3개 알아놓으면 딱 좋아요. 한 3개 정도. 그러면 이제 내가 자주 가는 할인마트가 3개 있습니다. 식자재 하나 있고 할인마트 2개. 제가 이 3군데를 왜 알아놓냐고 얘기하냐면 보통 마트마다 주력 할인 상품이 다 다릅니다. 달라요. 음료수 싸게 파는 곳이 있고 우유 싸게 파는 곳이 있고 라면 싸게 파는 곳이 있고 고기 싸게 파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군데만 가면 잘 몰라. 좀 후보군을 정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왔다 갔다 하면 분명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라면도 생각보다 차이 많이 납니다. 정말로. 보면 이제 한인마트 가더라도 세일하더라도 모든 라면은 다 세일하지 않습니다. 특정 라면만 세일합니다. 아니면 특정 과자만 세일한다거나 특정 이제 뭐 조미료 같은 것만 세일을 해요. 다 세일하는 게 아닙니다. 쌈장도 가격 차이 진짜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구분해가지고 사면 이런 작은 돈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이런 것부터 해야 돼. 이런 것부터. 내가 뭐 큰 돈을 벌거나 투잡하는 게 아닌 이상은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면 이런 짜잘한 것부터 아껴야 됩니다. 짜잘한 것부터. 근데 이런 걸 못해요. 제가 보니까 귀찮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자꾸 있잖아요. 뭐 싸다고 막 사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것만 사고, 그리고 내가 먹는 거 산다고 치면 한 15분 20분 걸어다닐 수 있잖아요. 그거 귀찮은 거 아니야. 그거 운동 삼아서 왔다 갔다 하면 돼. 수시로 좀 가봐야 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마트 가가지고 자주 가다 보면 딱 인지가 돼요. 뭐가 인지가 되냐면 아, 이 마트는 뭐가 싸다, 다른 마트는 뭐가 싸다, 이게 딱 인지가 돼요. 그러면 딱 필요한 거 사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인터넷 쇼핑이 싸다고 하지만 인터넷 쇼핑도 모든 게 싼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싼 게 아니에요. 비싼 거 비쌉니다. 다 싼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쿠팡이 무척 싸다고 생각하는데 쿠팡도 비싼 거 비쌉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에서 싼 게 있으면 거기서 사고,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싼 게 있으면 거기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소비를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피를 줄이셔야 돼. 그런 식으로 하면 작은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좀 피곤하긴 합니다. 아, 피곤하다기보다는 좀 꼼꼼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만 꼼꼼하면 됩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고 조금만 좀 시야를 넓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월급이 많지 않은 분들은.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가다 일도 없고 고시원 방세도 2달 밀리고 온라인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분 좀 약간 생각 없는 분 같아. 이분이 닉네임 웃깁니다. 구라이신. 이분이 고시원 사는 분 같은데 노가다 일이 없는 거 아닙니다. 없는 거 아니, 일 있어요. 님이 따지는 거 아닙니까? 생각보다 있잖아요. 여러분, 고시원 가면 이 노가다로 먹고 사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노가다 일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지분이 많이 차지해요. 특히 서울 같은 데 보면. 노가다 일이 없으면 다른 걸 해야죠. 평생 노가다만 사실 겁니까? 노가다 없으면 뭐 알바를 하든가 파트타임 하든가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아니면 못해도 배달을 뛰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월세 못 낸 게 자랑입니까? 월세 못 내면 저기 고시원 주인이 봐준대요? 저분들도 땅파서 장사하는 게 아닌데 맞잖아요. 산업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개개인사정 다 봐줍니까? 노가다 일이 없는 거 아니죠?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핑계 대실 겁니까? 고시원 방세 얼마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2달 밀리는데 고시원에 있는 라면하고 김치는 드시겠네요? 그렇게 드시면 미안하지 않나요? 뭐 개인만 사정이 있겠지만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분이 진짜로 얘기한 건지 가짜로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고시원에 저런 분도 있어요. 이 고시원 살면 안 좋은 게 그런 겁니다. 고시원 살면요, 왜 안 좋냐면요, 사람 발전이 없어요. 이게 왜 발전이 없는지 아십니까? 나랑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 많이 몰려있거든. 아마 이분들 노가다 하시면서 여기 살고 있으면 나랑 비슷한 노가다 일하면서 사는 분들 많을 거야. 저런 분들이 보면
어떤지 아세요? 열심히 해가지고 돈 모아서 뭐 여기 나갈 생각을 한다거나 저축을 한다는 그게 아니라 보통 고시원에 한 30만 하잖아요. 30에 40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딱 그 돈만 버는 거야. 그 돈만 벌고 그 돈 벌었네? 그러면 일 안 하는 거예요. 왜냐, 고시원이 좋은 게 뭐냐 하면 고시원이 딱 월세만 내면 의식주가 다 해결됩니다. 의식주가. 고시원 전기세 뭐 물세 다 거기 포함되는 거잖아. 고시원 방값세 다 포함되는 거죠. 인터넷도 거기 공유기 같이 달아 같이 쓰잖아. 밥은 거기 이제 김치하고 간단한 국하고 라면 나온다면 그럼 그걸로 때우면 돼. 배고플 때마다. 그래서 이 고시원이 무서운 게 그런 겁니다. 딱 고시원 생활에 딱 필요한 돈만 벌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럼 고시원 한 달 나간 돈이면 35만 원이다. 근데 노가다 일해서 한 35만 원 벌었어. 그럼 고시원 방세 내면 나 일 안 해도 되겠네? 이번 달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겠다. 이게 된다니까, 여러분. 고시원이에요. 좀 보면 좀 제 생각은 그래요. 약간 폐인 생활하기 좋은 것이야. 근데 사회초년생분들도 고시원 살아본 적 있을 거야. 근데 고시원 한번 살면 두 번 다시 안 갈 겁니다. 한 번은 가더라도. 왜냐, 고시원 특유의 약간 폐인 같은 삶, 그리고 약간 좀 어두운 마인드 가진 사람들,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물론 그게 자극자가 되긴 하지만 거기 이제 고시원 생활에 어떤 그렇게 사신 분들 보잖아.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나가야겠다, 이 생각이 간절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고시원 일반 원룸보다 방세가 싸잖아요. 싼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예, 없어요. 안녕히 없습니다. 고시원 장점이 그겁니다. 딱 그 방세만 냅니다. 방세만 내면 뭐 내가 반찬 같은 거 딱히 안 가리면 여기 나와 있네요. 고시원 장점. 기본 식사지 무료 제공. 각종 공과금과 세금, 인터넷 이용료, 냉난방비가 개인별로 부과되지 않고 관리비에 통합되어 있다. 예. 아무튼 이 댓글 적으시면 자꾸 이상한 댓글 적는데 그러다가 차단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댓글 달지 마시고 빨리 나가서 일하셔가지고 고시원 밀린 방세 내세요. 안 그러면 쫓겨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